네, 미적분 두 번째 시간 수열의 극한값 계산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죠. 수열은 함수이다. 특히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 정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해도 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어보는 형태로 했었는데 아마도 오늘도 거의 복습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은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 위주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성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도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했었죠. 이 다음 얘기할게 이제 그 극한 안에 있는 그 수열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 더하기다, 빼기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얘기였죠. AN이라는 수열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수렴하는 상황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N과 BN이 수렴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발산하더라도 각각 어떤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 새롭게 수렴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 건 AN과 BN이 수렴할 때에만 이 밑에 있는 성질들을 쓸 수 있다. 성질들은 이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극한 안에 있는 상수배가 극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극한 안에 있는 더하기나 빼기가 밖으로 역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각각 따로 극한값을 알고 있다면 그 극한값만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수열들의 극한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산을 편리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수열들의 수렴값 그리고 수열들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너희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더 많은 수열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an 더하기 bn은 2알파 더하기 베타, an 빼기 3bn은 알파 빼기 3베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열들로 확장할 수가 있겠다.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라 곱하기와 나누기도 역시 리미트는 보존을 하더라 라는 거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미분이나 적분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그 기호들 할 때마다 이런 성질들을 배우는데 수열의 극한 역시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곱하기와 나누기를 분배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나눌 땐 조심해야죠. 이 bn 자체도 0이면 안 되겠고 그 수렴값 bn 그 분모에 들어갈 i 이 수열의 극한값 역시 베타 역시 0이면 안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이제 수렴값이 존재할 때, 극한이 존재할 때에만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AN과 BN이 이제 서로 이제 극한을 취하기 전에 모든 항마다 모든 n에 대해서 어떤 n을 몇 번째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BN이 큰 상황이라면 그 극한값 역시 대소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더라.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특이했던 건 이 자체도 있었지만 만약에 여기 등호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 극한을 보면 등호가 붙게 돼야 된다, 붙어야 된다 라는 거 특이했었죠. 예를 들어서 AN이 0이고 BN이 n분의 1, 0이고 n분의 1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이 우변은 0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등식은 만족하지 않는, 등식은 빼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된다면 0은 0이고 n분의 1도 극한값이 0이 되면서 극한값은 같아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었죠. 네. 원래 수열의 대소관계가 이러하다면 극한도 대소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단, 여기는 등호는 무조건 붙어야 한다. 라는 거 네, 기억하시고 다음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그리고 양쪽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가운데 껴있는 CN은 역시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샌드위치처럼 포개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네, 압축 정리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네. 자, 개념은 이 두 가지로 하고요. 요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런 형태의 극한값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빠르게 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차수를 비교했었죠. 최고차항의 차수만 비교해서 분모가 크다면 0으로 가는 거였고 분자가 더 크다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그 최고차항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였고 만약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거였죠. 그리고 더불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역시 차수를 맞춰주려고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차수를 맞춰준다거나 아니면은 유리화해야 되는 거. 루트 빼기 루트 형태에서는 켤레식을 곱해서 분모와 분자의 켤레식을 곱해서 계산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였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말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라거나 아니면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죠. 왜?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었던 거였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당연히 무한대니까 안 다뤘던 거고 네, 그 위에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함수의 극한도 한번 다시 꼭 찾아봐서 기본적인 연산은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5 더하기 n분의 1에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될 테니까 5 더하기 0 그래서 0이다. 그러니까 사실 요놈은 극한값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렵다기보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죠. 5는 5대로 생각하시고 n분의 1은 n분의 1대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자, 다음도 n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0. 또 마찬가지죠. 0 빼기 0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0 빼기 0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 다음 3번은 이 값도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 자체가 각기 수렴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항은 1로 수렴을 하죠. 뒤에 있는 거는 3으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1 곱하기 3 해서 3이라는 값을 얻어도 된다라는 거고 다음 마찬가지로 나눌 셈도 분배가 된다. 리미트가. 그래서 빼기 1 분자 1 분모해서 1분의 빼기 1 답은 빼기 1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게 된다. 자, 2번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수열 AN이 수렴하면 두 수열 AN, BN이 모두 수렴한다. 어떤가요? 곱이 수렴하면 각각이 수렴한다. 맞으면 증명, 틀리면 반예. 맞으면 증명, 틀리면 반예. 곱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반예가 명확히 있죠. 굉장히 많이 보이는 반예 10, 10, 10 B에는 01, 01, 0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각각의 항들을 곱하게 되면 항상 0이라는 값이 나오지만 각각의 수열들은 수렴하지 않는 진동하니까 발산이죠.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극한값을 구하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기로 했던 차수 비교하기로 했던 거죠. 차수가 같기 때문에 1분의 2 해서 답은 2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극한값 구하세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3, 1이니까 3분의 1. 요 2번 어떤가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그러면 분모가 훨씬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겠다. 0. 다음 수열의 발산을 조사하세요.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최고차항이 2차, 1차인데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여기 플러스니까 무한대가 되겠고요. 2번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압축 정리였죠? 좌우에 있는 수열들이 각각 다 2로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낀 AN도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다음 5번. AN의 극한값을 마지막에 물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은 AN이 아니라 N제곱 AN이라면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눠줘도 무방하겠죠. N제곱은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N제곱분의 어찌어찌고 N제곱분의 어찌어찌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다 1이라서 1분의 1이라서 1로 가까이 가고 1로 가까이 가서 네,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 수능 특강 문제이고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한값 두 개를 알려주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본 건 bn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죠. 쉽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배운 성질을 그대로 만약에 활용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더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더하기 1은 5로 가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빼기 2bn은 4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것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의 값을 구하세요. 지금 첫 조건에서 보면 1 자체도 수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는 수열에서 수렴하는 1이라는 수열을 빼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이라는 값 자체를 남겨놔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얘도 수렴하고 1이라는 수열도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두 수열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빼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고 상수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수가 밖으로 나온다고 하면 an의 극한값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수열은 4로 가까이 가요. 그리고 an이 2로 가까이 간다면 3an은 6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서로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bn이라는 수열은 빼준 값인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상수끼리 처리를 해주면 bn은 1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n은 2로 가고 bn은 1로 가기 때문에 둘 다 수렴하고 심지어 분모는 0이 아니면서 0이 아닌 값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요 값도 각각 따로 구해줘도 무방하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해서 1분의 2로 이렇게 구해줘도 된다는 거죠. 수렴성이 보장이 된다면 그 두 수열을 새롭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라는 걸 물어보는 예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수열에 대해서 두 상수에 대해서 이 값이 성립한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다.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것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이 극한 옆에 괄호 치는 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극한식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조건이 두 개라고 했죠.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식, 그 값 자체. 그러니까 이게 이 수열이 수렴한다는 사실 하나랑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미정계수 두 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간 상황, b가 뭔지 몰라서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수렴하고 이 왼쪽에 있는 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무한대여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여튼 지금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어서 켤레 무리식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돼요. 옆에다가 바로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더하기 an 빼기 bn에다가 켤레 무리식인 4n제곱 더하기 an에 더하기 bn을 곱해서 분모에도 똑같이 4의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bn을 곱해서 생각하자. 변한 게 없죠.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켤레 어떻게 됐었어? a 빼기 b, a 더하기 b면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4의 n제곱 더하기 an은 그대로 나오고요. 다음 빼기 b의 n의 제곱이 돼서 나오겠죠? 자,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요. 4의 n제곱 더하기 a의 n 더하기 b의 n. 이 극한이 3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 번 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차수를 맞춰주려고요. 그러면 4 빼기 b의 제곱에 n제곱 더하기 an이 돼 있고 루트 4의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bn이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b라는 값이 2나 마이너스 2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여기 n제곱이 남아있다면 이 항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분모는 지금 1차잖아요. 차수가 달라서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수렴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문제에 주어지진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게 b제곱은 무조건 4여야 된다. 그래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b가 2라고 해볼게요. b가 2. b가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b가 2라고 가정해보고 극한값을 생각해봅시다. b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2n 그리고 an. 자, 이때 이게 3이 되기 위한 a는 뭔지를 구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구했죠? n으로 나눠서 했죠? 나눠서 해주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러면 2, a니까 4분의 a가 되어서 이게 3이니까 a는 12가 돼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b가 빼기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대로 나오고 4의 n제곱 더하기 an 빼기 2n이에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n으로 나누고 여긴 제곱돼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2 빼기 2 이상하네요. a가 되어서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네,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2가 a, b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도 a는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14라고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문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문제를 한 번 더 쓰고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역시 수능 특강 문제이고 스텝 2 문제예요. 스텝 2 3번 문제입니다. 자, 각각 두 조건, 극한식을 알려주고 나서 마지막에 새로운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자체를 가지고 바로는 모르겠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게 있겠죠. a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물론 조심하긴 해야 돼요. an이 0이었다가 초반에 몇 개의 n에서 유한계의 n에서 0이면 이런 식을 못 쓰지만 n이 충분히 큰 상황에서만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극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무시해도 될 거라서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렴하는 값을 찾았으니까 두 값을 곱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곱해 볼게요. 요 수열하고 요 수열을 곱해서 결과를 곱한 결과를 얻으면 된다. 그래서 an분의 an 빼기 3 곱하기 an분의 bn이라는 수열이 극한이 0하고 2를 곱한 값인 0에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시 쓰면 1 빼기 3 곱하기 an분의 bn은 어디로 수렴하는 거다? 0으로 수렴하는 거다. 자, 요 얘기를 또 다시 어떻게 이걸 넘기고 막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게 수렴하니까 뭐 1도 1로 수렴하니까 두 개를 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게 되면 3의 an, bn은 1로 가까이 가고 그러면 an분의 bn은 3분의 1로 가까이 간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으로 돌아와서 질문에서 그대로는 모르겠지만 a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는 모르겠지만 3 더하기 2의 an분의 bn 그리고 여긴 1 더하기 나눠준 겁니다. 분모와 분치를 똑같이 an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an분의 bn이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서 이 각각의 값에 3분의 1을 대입해서 구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3분의 1 그리고 3 더하기 3분의 2 자, 계산해주면 9 더하기 2 3 더하기 1 그래서 4분의 1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극한의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고 각각의 수렴할 때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써먹을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수열의 극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남은 시간 문제 풀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